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사조사 이것만 알고 가자입니다. 가사조사가 뭔지는 제가 저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가사조사는 원칙적으로 이혼 여부가 다퉈질 때 한쪽은 이혼을 하겠다, 한쪽은 이혼을 안 하겠다 주로 원칙적으로 한다. 가사조사. 또 양육권이 다퉈질 때, 그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서로 애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거나 서로 애를 안 키우겠다고 주장했을 때 한다. 가사조사를 원칙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서로 귀책에 대해서 위자료 부분 있잖아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사조사를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잘 안 한다. 두 번째,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분할 관련해서도 재산 형성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 하진 않는다. 이런 경우에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사조사는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판사님이 아니고 가사조사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가사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판사실에서 가사조사부로 기록을 보냅니다. 그럼 기록이 가는데 한 며칠 또 걸리겠죠. 그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A, B를 불러가지고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이 부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한쪽이 폭력성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요청을 하면서 가사조사관한테, 아유, 남편이 나는 무섭다, 같이 받기 도저히 심장 떨려서 싫다, 내지는 접근금지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따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가사조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는 통상 몇 번을 하느냐 정해진 게 없어요. 그거는 가사조사관의 재량인데 한두 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긴 하고, 한 3-4번 넘어가면 좀 많은 편에 속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지역이 또 나는 부산에 있는데 부부가 최종 살던 곳은 수원이라서 수원에서 내가 지금 가사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때는 좀 사정을 설명하면 가사조사관이 횟수를 좀 한 번에 끝낸다거나 좀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가사조사를 받으시게 된다. 자, 가사조사를 받는 방법과 사실은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는 방법하고 원칙은 동일해요. 그죠? 우리가 조사관한테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관은 내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내가 받으러 간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경찰 조사 받듯이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긴장감을 가지신다거나 그 정도로 걱정하시면서 받을 절차는 전혀 아니라는 거는 있지만 원리는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어떤 조사관이든, 경찰 조사관이든, 원칙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사조사관이든 어느 날 띠리 불러서 홍길동 씨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백지 상태로 쩔레쩔레 가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좀 준비하고 가야 돼요? 준비하고 가야죠. 근데 우리가 가사조사 받으러 가면서 뭐를 해요? 경찰 조사도 변호사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가사조사를 함부도 상대방이 소장도 안 내고 우리가 답변서도 안 낸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 소장 내고 우리도 서면 나가고 반소장 내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가 주장 서면이 나간 상태에서 판사가 보통 중간에 가사조사를 결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논점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힌트는 내 변호사가 낸 서면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서면에 있는데 실제로 이 4가지 경우 모두로 가사조사를 받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럼 내 사건은 이혼 여부로 이혼을 하냐 마냐 때문에 가사조사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변호사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많이 써놨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 여부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양육권 가지고 가사조사를 내가 받으러 가는 입장이면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가 유리하게 써놓은 부분을 내가 잘 숙지하고 가셔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근데 꼭 서면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 조사관이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곁다지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여기 서면에 없는 내용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대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권이든 이혼 여부든 또 내지는 뭐 다른 요인이든 간에 변호사가 실제 사실관계가 세모인데 변호사가 좀 내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 동그라미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놨을 수 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또 네모라고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서면에 보면은 우리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라고 표현을 해놨으면 서면을 내가 여러 번 읽어보고 가가지고 그 부분을 변호사가 라고 표현했으면 나도 그 조사받을 때 가급적이면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논점을 예를 들어서 양육권 여부가 다퉈진다 그러면 보조 양육자가 있냐, 내지는 이혼 혼인 파탄 전에 주 양육자가 누구냐, 그 주 양육자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서면에는 없지만 이 서면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가사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조를 내가 좀 이해해야 돼. 기조를. 그러니까 변호사가 왜 여기다가 라고 표현을 해놨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거고 어떻게 진술하면 나한테 불리하다는 기조를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아니, 양육권 결정하는데 여태까지 애를 계속 봐오던 주 양육자가 유리하겠어요? 거의 애를 안 보던 바깥 일만 하던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애로 계속 케어해왔던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보조 양육자가 있는 쪽이 유리하겠어요? 친정엄마가 와서 좀 도와준다든지 애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유리하겠어요? 없는 경우가 유리하겠어요? 그걸 따지면은, 그죠? 친정엄마가 좀 와서 도와주고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뭐가 유리하다는 게 이미 서면이 나갔고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봐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여기 서면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기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말, 불리한 말 좀 가려서 이야기를 짝짝짝짝짝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시는 거는 아니다. 그건 가사조사관 또 뻔히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르고 다른데 라고 말하면 좀 불리하니까 내가 표현을 그냥 라고 한다든지 요 정도 수준에서 기조를 좀 맞춰서 내가 진술을 하면은 된다. 그게 룰 넘버 원 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 정리해 놓은 서면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 받으러 가시면 돼요. 너무 제가 이걸 안 하는 게 의뢰인 너무 긴장하시고 그럴까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요 내용이 어차피 서면에 다 나가 있고 의뢰인들도 대부분 이제 변호사가 서면 내고 할 단계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말이 많은 것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에요. 조사를 받는 입장이란 것은 이 사람이 평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앞에 생략된 말은 변호사와 조율되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가사조사관이 서면에 없는 내용 하나 물어봤다고 해갖고 그거 내가 대답 못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서면에 없는 내용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주 양육자야라고 주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서면에서. 그러면은 실제로 혼인 기간에 애를 어떻게 봤냐, 퇴근하고 오면은 내가 봤냐,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애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를 좀 거들어 주면서 봤냐, 실제로 거들어 준 적도 없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면 되는 거지. 사실대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조율되지 않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물어보는 건 대답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내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갖고 변호사한테 말해 본 적도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막 쏟아내는 거는 그 결과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내가 의뢰인이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인은 유리하다고 해서
진술을 했는데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많다. 가사조사 관련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은 첫 번째, 뭐 변호사한테 뭐 이런 내용 말해도 돼요 하고 미리 조율해 놓고 가갖고 내가 진술하든지,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써서 내면 돼요. 조사를 받을 때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고, 문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도,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고 싶네? 그러면 뭐 진술서라도 하나 써가지고 그걸 내면 판사도 보고 가사조사관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받고 나서 내가 찬찬히 서면으로 써서 내면 변호사가 한번 검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위험 변수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하고, 그죠? 나 변호사한테도 말한 적도 없고 한 내용을 막 여기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진술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건 당연히 그냥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면 가사조사관이 속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물어보는 건 제일 대답을 하시고, 문답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이 생기면은 추가로 그거는 변호사랑 조율해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에 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제가 가사조사 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게, 케이스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가 때렸거나, 그죠? 상대 배우자가 나를 때렸거나,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위자료 영역에서는 어때요? 위자료 영역에서는 내가 정신적으로 매우 충격이 크고, 우울증에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많이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죠? 위자료 영역에서. 근데 양육권을 다퉈지고 있어요. 양육권도 다퉈지고 있어. 그럼 양육권도 다퉈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애를 키우겠다는데 양육권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가 매우 불안하다. 심리가 불안하면, 이렇게 불안한 우울증에 걸려있고 이런 사람한테 양육권을 주는 게, 서로 키우겠다 주장하고 있을 때요, 주는 게 판사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양육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자료는 때렸거나 바람 폈다는 증거만 있으면 내가 꼭 정신과 진료 이렇게 안 해도 위자료 나와요. 근데 의뢰인들 보면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내가 내가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허황되게, 실제로 뭐 정신과 진료 받고 있으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거를 그렇지도 않은데 막 허황되게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하고요 막 강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양육권도 같이 다퉈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만 유리하지 여기서 불리한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위자료 영역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정신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지금 다 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어쩌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거는 양육권 부분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동되니까 상대방도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건 안 좋다라고 하고 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사조사 받으실 때는 이런 요인을 주의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